망진법과 얼굴로 질병 진단. 우리의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얼굴은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도와 같다. 한의학에서 망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리를 근거로 사람의 외형을 통해 내부 장기의 이상 신호를 파악하는 진단법이다. 얼굴을 보면 병이 보인다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와 임상 경험을 통해 누적된 사실이기도 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도구 없이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얼굴이니 이를 잘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정도 건강 상태를 짐작하고 조기 예방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조건 특정 질환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얼굴색이 평소와 달리 탁해지거나 부분적으로 붉어지거나 갑작스럽게 부기가 생기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면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경고로 여겨볼 수 있다. 이때 한의학에서는 얼굴의 각 부위를 폐, 신장, 간장, 심장, 비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과 연관지어 해석한다. 예컨대 이마와 광대뼈 주변은 폐, 코는 대장 혹은 폐와의 연관성, 입술 주변과 턱은 위장이나 신장 혹은 생식기 계통과 밀접하다고 본다.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부위 중 하나가 눈이다.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면 눈은 신장의 기능, 나아가 비뇨기나 생식기의 상태까지 반영한다고 한다. 눈 밑에 기미가 생기거나 다크서클이 두드러지면 피가 탁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신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호르몬 분비에도 이상이 생겨 눈 밑이 쉽게 어두워지고 얼굴 전체의 색이 칙칙하게 변한다고 전해진다. 또한 눈꺼풀이 자주 붓는다면 신장과 위장, 심장 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어 부종이 나타날 수 있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도 말초 부위나 눈 주위에 부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아래 눈꺼풀 안쪽이 지나치게 하얗다면 대표적인 빈혈 증상이 의심된다. 혈액이 희거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일반적인 선홍빛을 띠지 못할 경우 생기는 현상이다. 이런 경우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여성은 월경 등으로 빈혈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아래 눈꺼풀 안쪽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자기 진단 방법이 될 수 있다. 코를 살펴보면 콧방울을 실룩거리는 습관처럼 보이는 증상이 호흡곤란이나 천식, 기관지염,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겨 조금이라도 공기를 더 들이마시기 위해 콧방울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코 주변에 뾰루지가 생기면 폐나 대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폐와 대장이 표리관계, 즉 서로 밀접하게 연동된 장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빨간 코는 간 기능 문제와 연결지어 해석된다. 간장은 혈액을 저장하고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이 순환되지 못하고 특정 부위에 고이거나 울혈 상태가 되기 쉽다. 이 울혈이 심해지면 코가 울퉁불퉁 커지거나 붉게 변하기도 한다. 실제로 간이 좋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손바닥이 유독 붉게 변하는 적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코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입 주변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 질환들이다. 입가에 뾰루지가 자주 생기거나 턱에 피부 트러블이 잦다면 대개 위장이 약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한의학에서는 입과 소화기, 특히 위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식습관의 변화로 위장이 예민해지면 입 주변 피부 트러블도 함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입 양끝, 즉 이바귀가 잘 헐고 갈라진다면 위염이나 위액 부족으로 인한 소화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입술 주변이 쉽게 마르고 갈라지는 것은 체내 진액이 충분치 않거나 반대로 열이 위장에 몰리면서 입 주변이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 같은 경우에도 입안이 자주 헐거나 구강질환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다. 입술색 역시 건강 상태를 비추는 중요한 지표다. 건강한 사람의 입술은 붉은 기운을 띠지만 빈혈이 있으면 입술이 창백하고 윤기가 사라진다. 만약 평소 입술색이 지나치게 하얗고 가끔씩 심한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이 동반된다면 빈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망진법에서 얼굴을 세심히 살피는 것은 비단 몇몇 신체 부위만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거울 앞에서 전체적인 얼굴색과 국소적인 부위 변화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피부가 전체적으로 윤기가 사라지고 칙칙해지면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또 갑자기 한쪽 볼이 붉게 상기되면서 열감이 느껴진다면 실혈이나 호르몬 밸런스의 급격한 변화 혹은 염증성 질환의 가능성도 의심해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턱 아래쪽이나 귀 주변이 자주 붓거나 노랗게 착색된다면 신장뿐 아니라 림프계 장애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턱선 부근은 체내에 노폐물이 잘 쌓이거나 림프 순환이 원활치 않을 때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부위다. 여성들에게 흔한 생리전 증후군 시기에 턱 주변 트러블이 유독 심해지는 것도 몸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얼굴에 드러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습관만 들여도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어느 부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몇 달
간격으로 비슷한 트러블이 반복되는지 등을 기록해두고 이상 징후가 자주 나타나면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검사를 받는 식이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얼굴 망지는 그 자체로 진단의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시각적 신호에 대한 체계적 해석 가이드라인으로 봐야 한다. 물론 가벼운 피부 트러블 하나가 반드시 중증 질환의 징후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몸이 아우성치는 신호를 사소하게 넘기지 않고 예민하게 포착하여 조기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검진을 받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예방의학적 의미가 크다. 더불어 현대 의료기술이 발달한 만큼 한의학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망진법과 서양의학의 검사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해졌는데 특별히 불면증이나 과로가 없는 것 같다는 자각 증상이 있다면 잠시 나의 호르몬 밸런스나 신장 기능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코가 전에 없이 붉게 변하고 콧날이 실룩거리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간 기능이나 호흡기를 전문의에게 확인해보는 식으로 대응해볼 수 있다. 나아가 입가에 자꾸 습진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사람들은 평소 식단 조절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 혹은 입술색이 갑자기 창백해지면서 자주 어지럽다면 병원에서 피 검사를 받아보는 식으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얼굴은 우리 몸의 건강 지표이자 때론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한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유심히 관찰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 그러나 굳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일상의 작은 습관 안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보다 세심히 감지할 수 있다. 얼굴을 보면 병이 보인다 라는 오랜 격언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의 기회가 되어준다. 물론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질환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얼굴에 드러나는 이상, 징후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적절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도 놓치지 않는 건강 감시자로서 오늘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보자. 두 눈, 두 귀와 입을 머리 및 얼굴에 배치한 심오한 신의 섭리는 두 눈이 얼굴의 위쪽에 놓인 이유는 모든 일을 근시안으로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라는 뜻이며 또 머리 위쪽에 위치한 이유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꿋꿋이 나가라는 뜻이다. 우리 속담에 사람의 값이 100냥이라면 눈은 90냥이라는 말이 있다. 눈은 내 몸의 주인이다. 눈은 영혼이 머물고 있으니 죽은 후에도 혼불이 되어 우주와 같이 한다. 눈은 그만큼 큰 보배이다. 눈은 세상과 만나는 하나의 창이다. 눈에서 깊은 안목이 생기고 세상을 관찰하는 힘도 눈에서 길러진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그 정신이 눈에 나타난다. 눈이 검은 것은 물기운이 풍부해 지혜가 있다.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은 적게 하고 그 대신 두 배로 잘 들으라는 뜻이다. 또 귀가 입보다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내 말보다는 남의 말을 더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눈은 감을 수 있고 입은 닫을 수 있는 반면 귀는 항상 열려 있는 이유는 남의 말을 차단하지 말고 항상 잘 들으라는 뜻이다. 사람의 혀가 이중벽으로 쌓인 이유는 사람의 혀가 미움과 분열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혀에 신경을 많이 썼다. 즉 이빨로 성벽을 쌓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입술로 성문을 만들어 닫아 놓은 것이다. 그래서 꼭 진실하고 필요한 말만 하라는 뜻이다. 혀를 잘못 사용하여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다.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두 손과 발이 있어 부드러움을 만질 수 있고 자유스럽게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이 심오한 이유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